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고뇌와 분투, 그 뜨겁고 순수한 열정,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변화의 물결. 오늘의 2030 돌풍이 이미 120여 년 전 서울 한복판을 시끌벅적하게 휩쓸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 중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 중 하나였던 이 대한제국의 초창기, 이 외세의 침략과 간섭으로 혼란스러웠던 1899년의 어느 날, 독립협회의 해산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상류층 개화청년 150여 명은요, 그 뒤를 이을 새로운 민족 운동체의 조직과 공간이 필요함을 깨달았고 북미 YMCA의 한국 YMCA 창립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상류층 개화청년 150명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그 울림은요, 곧 한국청년 문화운동의 요람이 된 YMCA 결성과 우리나라 역사상 청년이라는 용어의 첫 등장을 불러왔습니다. 청년의 시작이구나 이게. 자, 1908년 이 서울의 노른자 땅 종로 이가의 부지만 무려 약 1000여 평, 그것도 3층 규모로 건립된 이 종로의 랜드마크 YMCA 회관. 이 건축 과정에서는요, 당시 황제였던 고종의 하사검도 있었고요, 영친왕의 초석도 있었고요, 거기다 회관 부지 절반에 가까운 땅 문서를 개화파 인사 현홍택이 선뜻 기부. 자, 이 서울 온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600평 면적의 건물 3층 구조의 서구식 벽돌회관, 그 웅장한 비주얼에 감탄한 매천야록의 저자 황해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집의 높기가 산과 같고 초면에 천주교단과 함께 남과 북에 우뚝 마주서서 장안의 제일 큰 집이 되었구나 라고 감탄할 정도였죠. 그야말로 정말 이 YMCA 회관은요, 당시 종로의 랜드마크였고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청년들의 정말 꿈과 희망, 자부심이었던 겁니다. 이 빛을 잃어가는 민족을 위해 정말 새로운 계몽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했던 개화청년 150여 명의 그 날개짓이 결국은 서울 전체를 도전과 성취에 대한 열망으로 뒤덮는 나비 효과로 번진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YMCA 시작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1903년 서울 YMCA 전신이었던 그 황성 기독교 청년회가 만들어진 직후 몇 년간 정말 우리나라 역사, 러일 전쟁, 일산의학, 한국 군대 강제 해산, 일본의 강제 병합, 정말 그 치욕과 수치의 역사가 지속되었죠. 자, 다시 한번 심기일전, 임전무태. 1914년 이 국내 YMCA 멤버들은요, 항일투쟁이라는 목표를 더 굳세게 다지고요, 조선기독교 청년연합회를 결성했는데요, 바로 이 조직이 지금의 한국 YMCA 전국연맹입니다. 약자를 지키고 평화를 위하는 기독교 청년운동, 즉 YMCA 운동이 민족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는 거, 이거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919년 2월 8일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도요, YMCA 역사상 절대 잊을 수 없는 운명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1본 한국 YMCA 회원들과 이 조선의 유학생 600여 명이 결집해서 바로 그 일본의 심장 도쿄에서 당당히 독립선언을 발표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28 독립선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제1본 한국 YMCA 회관에는요, 이 선언문을 기념하는 28 독립선언 기념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작성했던 28 독립선언은요, 곧 우리나라로 밀반입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지금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만든 역사적인 그날,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발표한 3.1 독립선언서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또 이를 작성 발표한 민족대표 33인 중에도요, 9명이나 YMCA 관련자였습니다. 3.1 독립선언서의 단순한 항일선언을 넘어가지고 독립을 통한 민주국가의 운영, 세계 평화를 위한 비전이 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민족대표 33인은요, 태화관에서 3.1 독립선언서를 공포한 뒤 체포됩니다. 하지만 이미 탑골공원에는요, 민족대표를 기다리며 만세운동을 위해 결집한 수많은 청춘들이 있었고요, 이를 주도한 이들 역시 YMCA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 안에는 3.1 운동의 상징이 된 유관순 열사도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학생들은요,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된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20년대로 들어서면요, 일제의 경제적 수탈에 항거해서 민족운동은 경제 자립운동인 물산장려운동으로도 이어지죠. 우리 것을 지키고자 하는 민족 자강, 자립 경제 정신이 확산된 겁니다. 우리 국사품 애용하자는 이야기죠. 이 조선 물산장려회를 직접 결성하고 이끈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당시 평양 YMCA 총무이자 현재 조선의 간지라 불렸던 고당 조만식 선생입니다. 당시 일본의 무자비한 쌀과 이 곡식의 수탈로 정말 우리 농촌은요, 정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거든요. YMCA는요, 농사기술교육, 종자보급, 협동조합 설립, 이런 다양한 농촌 강습회, 또 농민들의 자립을 돕는 정말 다양한 농촌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27년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연대해서 만든 항일단체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신간회는요, 30년대로 접어들면서 전국 140개 주에 무려 39,000명의 회원을 확보한 대규모, 전국에서 가장 큰 항일 조직으로 성장했죠. 심지어 일본의 그 고등경찰 요사라는 기록에 보면요, 일본에 저항하는 조선인 가운데 저명한 인물은 거의 여기에 가입되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간의 창립 멤버, 초대 회장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YMCA 총무를 역임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자, 이처럼 민족운동, 청년운동, 농촌개몽, 문맹퇴치, 개혁과 자립을 위한 곳이라면 정말 발벗고 먼저 나섰던 청춘 YMCA. 하지만 모든 개혁에는요, 당연히 일제의 방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YMCA는요,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됩니다. 1938년 일제는요, 한국의 YMCA를 일본 YMCA 지회로 격하시켰고요, 일본 기독교 청년회 조선연맹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선의 YMCA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은 오히려 더 올곧고 또렷해졌죠. YMCA 멤버들은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서 농촌 계몽 운동을 했고요, 또 만주지역으로 가서는요, 항일투쟁에 참여했습니다. 마치 나비가 되어 다시 훨훨 날기 위해 어두운 곳에서 몸을 웅크리고 지난한 누에의 시간을 견디는 것처럼 말이죠. 자, YMCA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손으로, 무의미하고 수동적인 성공보다는 내 손으로 선택한 가치 있는 성장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YMCA는 그 혹독한 7년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 암흑기를 견딘 YMCA에게 1945년 8월 15일 마치 보상과도 같은 그 일이 찾아옵니다.